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자마자 추천 업 눌러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어제 머리가 그냥 머리를 빗어도 빗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래. 어여오세요, 어여오세요. 망치부인이에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지금 방제가 재방송으로 계속 되어 있어요? 생으로 바뀌었어요. 예, 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여러분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보세요. 예,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보세요. 아니면 나갔다 들어오시거나. 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재방송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검색하신 분들은 재방송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생으로 나올 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자, 잘 보이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아까 닭 잡아먹고 부작용인가? 아니야, 어제부터 그랬어. 어제부터 머리가 아팠어.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너무 더워 지금, 그죠? 예. 막 온도가 32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에어컨을 키면 이 요금 폭탄. 지금 7월달 그 전기요금 고지서가 왔다면서요. 동네 분위기가 폭동 일어날 분위기야. 그 7월달 전기요금 고지서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폭동 일어날 분위기예요. 예,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이 좋아라, 오늘도 생방. 그래요. 그 생방, 어저께 생방한지 모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뭐라 그러니, 트위터에다 오늘 생방한다고 알렸어요. 또 페북에다 안 알려서 또 욕먹는 거 아니겠지? 예. 자, 잠깐 더위를 식힐 겸 노래 하나 듣고, 예.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름엔 땀이 나야 건강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해놓고, 예, 저는 사실 비장의 무기를, 예, 여기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얼음팩이야. 파란색, 예,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 아이스 그 박스에다 넣는 냉매를 사가지고 얼린 다음에 방송할 때 이렇게 의자에다 매달아 놓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 시간에 이런 위험한 짓을 용서할 수 없어. 예.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 손주의 사진이 도착해서. 예.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성주
예, 성주에서 그 비공개 간담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왜 비공개로 하겠어요? 숨기고 싶은 비밀 있죠? 성주 군민들을 자기들이 속일 수 있다는. 네.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추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먹수로 받는 방송 1회 등극했습니다. 업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성주 군민이 900명이 삭발했잖아요. 900명 이상이. 예, 어떻게든지 좀 잠재워 보려고 오늘 간 것 같은데, 예, 비공개로 회의를 해서 속여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주 군민을 만만하게 보는 거죠. 예, 비공개로 해서 지네들이 사바사바 하면 넘어올 줄 아는 것 같아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예. 아이고, 덥다, 더워.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회의 결과가 공개되겠지요. 이제 지금 이제 성주에서 군수를 중심으로, 성주 군수하고 새누리당 군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3후보지를 합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논조를 지금 피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부추기기 위해서 직접 이제 한민구가 다시 내려가가지고, 성주 군민들을 지금 꼬시려고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우리 망치부인 방송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 생방송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중에 화수목금 낮 2시, 예, 화수목금 낮 2시 방송을, 정상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는 제가 치과 치료가 있어서 못 가고 다음 주부터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지방을 순회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지방 순회 어디가 좋을까? 예, 이제까지 갔던 데가 이제 전북, 전남, 광주 그리고 경남, 경북까지 가봤거든요. 지금 충청도는 충남북, 대전, 강원도 여기 안 갔어요. 경기도도 안 갔고 같고요. 예. 그래서 2016 전국 순회, 예, 2016 전국 순회, 제주도는 일정 잡혀 있습니다. 예, 제주도는 지금 일정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좀 적어놔 주세요. 예, 망치 부인의 제주도 방문은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 추석 다음 주 수목금, 예, 추석 다음 주에 수목금으로 갑니다. 예. 익산 좋음, 익산은 전북이죠. 전북 갔었잖아요. 전북, 전남, 광주, 그 다음에 이 부산, 그리고 경남, 그리고 저기 경북 갔었단 말이야. 거기 빼고 어디가 좋을까? 제주도는 9월 21일에서 23일까지 2박 3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첫날은, 뭐 제주에서, 예, 첫날은 제주에서 모임을 하고, 둘째 날은 서귀포에서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어디서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셋째 날은 올라와야 되는 날이라, 예, 그날은 이제 4.3 평화공원에서 마무리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포항도 경북이잖아요.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진짜 왜들 그래?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빼고, 충청남북도, 대전, 강원도에서 얘기하라고 아까부터 얘기를 해도 포항, 익산 이러면서 지금, 예, 그래요. 화내면 안 돼. 화내지 말고, 예, 그래요. 천안이 좋아요. 그래요. 군산은요, 거기 전북이잖아요. 예, 내가 궁금한 거, 충남에서 제일 번화한 데가 어디야? 충남에서 제일 사람 많은 곳. 예. 충남에서 제일 사람 많은 곳이 어딘지 좀 수원이요. 충남에서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수원이에요. 야! 충남은 천안. 충남에 천안이 사람 제일 많아요? 천안 아산 그쪽이? 예. 천안 터미널 근처.
그래요. 천안 터미널 근처에 넓은 나무밑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천안이나 논산, 부여? 아니, 그러니까 자기 사는 동네 말고 객관적으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를 얘기를 해야지. 인간적으로다가 내가 지방 출장을 지방 탐방을 가려다가 늘 벽에 부딪히는 게 이런 거야. 다 자기 동네에 사람 많다고. 옆 동네에 사람 없다고 뻥까고 말이야. 가보면 사람 없고. 그러면 안 돼. 예.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내가 이제 또 이렇게 지도를 놓고 마음에 다 감이 오는 대로 가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혹시라도 미국 갈 때를 대비해서, 예. 아직 뭐 구체화된 건 없는데, 혹시라도 미국에 가게 될 때를 대비해서, 자료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예. 그니까 뭐라 그러나, LTE? 예, 미국에서 LTE 모바일로 그 아이폰 방송을 하려고 그래요. 하고 싶어요.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가령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하루에 10시간 방송을 하면 10기가 정도를 사용해요. 데이터를. 예. 10기가 정도의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1시간에 1기가 정도의 아프리카 방송을 데이터를 쓰고 있어.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미국을 가서 한 열흘 동안 10시간씩 방송을 한다면 이제 100기가를 쓴다는 얘기잖아. 그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알아보니까 와이파이로 방송을 하면 그 와이파이로는 시청하기도 좀 안 된다며. 예. 시청하기도 좀 어렵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LTE 데이터를 사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무슨 LTE 선불 유심칩이 있고, 그 다음에 LTE 에그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선불 유심칩은 1기가짜리밖에 없어. 예. 미국에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싸게 쓸 수 있는지, 예. 이거 잘못하면 데이터 값만 100만원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물어보니까 그 미국에서 LTE 액으로, 미국에 있는 미국 LTE 액으로 100기가를 쓰면 71만원이래. 710불? 70 한 5만원 되는 거죠, 우리 돈으로 합치면? 예. 여러분들이 데이터 선물하는 걸로는 미국에서 못 써요. 예. 미국에서 쓸 수 있는 LTE가 달라. 통신사가. 여러분들이 막 여기 한국에서 데이터 선물해갖고는 택도 없어요. 참 비싼 게, 호피무늬? 이리 와. 이게 무슨 문이라 했어? 꽃무늬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30만원이면 100기가를 써요. 왜냐하면 10만원에 35기가씩 통신사별로 10만원에 35기가를 쓸 수 있어. 그러면은 30만원만 있으면 100기가를 쓴단 말이야. 예. 그쵸. 105기가를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바일 비용이, 그래도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이놈의 미국은 너무 비싸. 100기가에 71만원이야. 예. 미국에서는 녹화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녹화한 거를 다시 방송을 하려면 그만큼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예. 녹화한 거를 다시 방송을 하려면 방송 장비에다 접속을 해서 10시간 동안 누가 지키고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일단 모바일 방송을 하려는데, 근데 미국에 100기가씩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게, 미국은 그렇게 우리처럼 길거리에서 인터넷이 안 돼요. 예. 우리는 이렇게 뭐 고속도로를 가면서도 망치부인이 방송을 하잖아, 모바일 방송. 미국은 그게 안 돼. 우리처럼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방송하는 게 미국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도심에서만, 미국은 LTE 통신이, 예, 미국 도심에서만 잘 돼. 사람들 많은 곳에서만 잘 되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모바일 방송을 못하는, 예, 미국 위험한데, 그쵸, 미국 위험하죠. 미국에 위험한데 어떡하겠어요. 가게 되면 또 가야지. 예.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가봤잖아. 2014년에. 내가 그동안에 미드를 보면서 미국은 갈 곳이 못 되는구나. 절대 안 간다. 다짐을 했는데 미국 시청자들이, 비행기표를 보내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미국을 갔다 왔어. 가보니까, 영어하고 많이 달라. 가보니까 영어하고 많이 달라. 여러분 곡성 보고 무서운데 곡성 한번 가봐. 거기 안 무서워? 마찬가지야. 밀양 가면 다 이상한 사람들 살 것 같잖아. 밀양 멀쩡해. 예, 그런 것처럼 미드에 나온 LA하고 내가 가본 LA하고 사뭇 달라. 나 총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냥
CSI 뉴욕을 보면 그냥 살인사건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가보니까 저 뉴욕에서도 총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예. 샌디에고의 추억 얘기하지 마, 기분 나빠. 예. 2014년에 샌디에고에 사는 시청자가 오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 샌디에고에서 며칠 쉬다 가라는 거야. 샌디에고가 어디지? 그리고 찾아봤어. 멕시코 바로 위더라고. 멕시코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본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멕시코에서 45구의 시체가 목 잘린 채 발견, 이런 기사가 나는 거야. 이 샌디에고 이 사람이 진짜 이 웃긴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샌디에고에서 이틀만 있다 딱 도망을 갔지. 아휴, 샌디에고하고 멕시코하고 주 경계는 붙어 있는데 내가 있었던 데랑 멕시코 많이 멀어. 그리고 그 샌디에고가 미국에서 그 노년을 보내고 싶은 도시 1위래. 아씨, 내가 알았어야지. 갔더니 정말 날씨가 좋고, 아주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굉장히 좋은 휴양도시라는데. 멕시코에서 목 잘린 시체 45구 되게 가까운 줄 알았잖아. 그리고 이제 그 뉴욕에서 내가 가기 얼마 전에 뉴욕에서 무슨 뉴욕주에서 무슨 밀란이 일어났어. 근데 이제 뉴욕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물어봤더니 밀란이 일어난 데하고 내가 가려는 곳하고 자동차로 7시간이래. 나 이 뉴스만 얼마나 걱정되냐. 뉴욕주에서 막 흑인들이 지금 막 시위를 막 총 쏘고 막 죽고 막 이러고 있다는데 얼마나 두려워. 그래가지고 혹시 거기 괜찮냐고, 가도 되냐고 막 했더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한참 시위대가 굉장히 시끄럽다는데 제가 가는 곳에 괜찮겠냐 했더니 거리가 자동차로 한 7시간 걸린다 그래가지고 서울 부산보다 멀어. 그랬어요. 예, 그랬던 이야기. 이제는 안 속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구글 지도를 옆에 끼고 밀워키 나오면 밀워키 딱 그러니까 또 겁나잖아. 그래가지고 봤어. 자동차로 한 10시간 걸리겠더라고. 예. 그래요. 어서 오세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미국 방송의 문제는 시간대가 안 맞다는 거죠. 예, 미국의 방송의 문제는 생방송 사수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국 가면 그냥 모바일 생방송 포기할까? 그냥 방송 녹화만 할까? 예. 아니면 한국에서 누가 내가 모바일 방송하는 걸 녹화를 해준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미국에 가서 생방송을 하고, 그거를 그러면 그냥 우리 방송국에 저장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도 미국에서 생방송을 하는데, 낮과 밤이 정반대라, 예. 낮과 밤이 정반대라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더라고,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가서 GTV7으로 방송을 하면 자동 저장 되겠죠? 실시간 소통은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녹화해갖고 방송할 시간이 없어, 또. 그러니까 이제 미국 활동은 모두 묻어버리거나, 미국에 있는 모든 활동은 그냥 간 걸로 끝나고, 아니면 여러분이 보거나 말거나 그냥 모바일 방송을 해서, 그게 이제 녹화되면 남는 거나, 네, 편의점 알바, 그때 새벽에 편의점 알바할 때만 생방 봤었는데, 그랬군요. 새벽에 알바하시는 분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내가 모바일 생방송할 때, 그거를 지난번처럼, 그때 아마 미국에서 방송하는 내용이 모바일 저장이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도 내가 방송을 하면, 아프리카에서 글이 들어가서 시청을 해가지고 녹화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갖고 그때 직원들이 막 잠 못 자고 그랬었거든요. 예.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다. 아프리카랑 의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네. 아니, 요즘에 미국에서 누가 모바일 방송 하나? 미국에서 모바일 방송 한 사람 있어요? 예, 아프리카 이제까지 BJ 중에 미국에서 모바일 방송 한 사람 있나요? 그리고 미국에서 모바일 방송하면 그게 자동 저장이 되는지,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예. 예. 미국에 왜 가요? 아니, 아직 간다는 건 아니고, 아주 확정된 건 아닌데, 혹시 미국에 갈 일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알아두는 거야. 예. 문고리도 지켰는데 무조건 시청할 거예요. 그래요. 까루님이 미국에서 모바일 방송을 했고, 그게 모바일 방송을 미국에서 까루님 아이디로 하면 그게 자동 저장돼요? 까루님이 일본에서 한 건 알고 있는데,
예, 뉴욕에서 모바일 방송을 했고, 그게 자동 저장이 된 거예요? 예, 응. 올해 까루님이 방송을 했고 잘 됐다. 그럼 까루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까루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그죠? 데이터는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자동 저장은 되는 건지, 예. 그니까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낮밤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방송을 하면 보는 사람도 그 고통이긴 해. 방송국에 다시 보기로 올라간다. 모바일로, 모바일 방송한 게. 알았어요. 제가 까르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모바일 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요. 캘리포니아에서 모바일 생방송 하신 분이 있었는데 약간 끊기는 느낌이었다. 아, 그렇군요. 언제적이? 그러니까 이 14년에는 버퍼가 되게 많았어. 그죠? 우리가 재작년에 그 겨울에 갔을 때는 버퍼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예. 2달 전. 그게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서 뭘 썼는지에 따라 다른데, 캘리포니아에서 버라이즌이란 에그를 쓰니까 저는 방송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예. 2달 전에. 근데 거기 캘리포니아에, 하긴, 그니까, 그 뭐라 그러나, 무슨 자연 식물원 같아서 안 돼. 식물원에선 와이파이 기지국이 그러니까 인터넷 기지국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샌디에고에 있는 무슨 식물원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거기는 인터넷 기지국이 없어갖고 방송이 안 되더라고. 예. 그 샌디에고에 있는 식물원 같은 경우 식물 중심이기 때문에 건물 근처에서는 방송이 돼도 정말 식물들 사이로 가니까 방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도심 생방송만 한다면 도심에서 생방송을 하는 걸로 하고 건물에서 머무르는 시간만 계산을 해서 데이터를 사서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데이터 1기가가 한 10,000원 이상이야. 12,000원 정도를 쓰는 거니까 10기가면 한 10만원이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왜 인터넷이 잘 안 되냐 하면 땅덩어리는 너무 넓은 거야. 땅덩어리는 너무 넓은데 기지국을 건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지국 건설을 많이 안 해. 그리고 미국은요, 휴대폰도 연결이 안 돼요. 길에서 이 서부 지역에 쭉 가다 보면 길에서 아예 인터넷 연결이 안 돼. 근데 그래도 고속도로 같은 데는 통화는 된다는 것 같아. 고속도로에서는 통화가 된다는데 일반 그냥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 같은 데 있잖아. 그런 데는 인터넷이 전화 통화도 안 돼. 인터넷에서 꿈도 못 꾸고 전화 통화도 안 돼. 그래갖고 그렇게 전화 통화 안 되는 데서 사람들 실종되고 그러는 거야. 비 오면 인터넷이 끊김. 그러군요. 예. 하여튼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 혹시 가서 방송을 하게 되면 그러저러한 이유로 일단 제가 이제 모바일 생방송을 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보기를 하세요. 방송 다시 보기. 예. 유선으로 하셈. 미국에서 유선 인터넷도 아프리카 방송을 하기에는 조금 불안정해요. 예. 유튜브는 되는데 미국에서 유튜브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아프리카 방송은 데이터를 많이 쓰나 봐.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 거는 데이터를 많이 쓰는지 그래서 1시간 정도 방송하면 모바일 데이터 1기가 정도가 나가요. 그래서 제가 지방 부산하고 성주 갔다 오면서 방송을 했잖아요. 그게 모바일 방송한 걸로 지금 부산하고 성주만 17기가 이상을 썼다. 18기가 정도 썼어. 부산하고 성주 갔다 온 것만. 성주는 내가 되게 짧게 보여줬잖아요. 성주는 거의 짧게 보여준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17기가 정도를 썼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터넷 환경은 제일 좋아.
일본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일본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 LTE 모바일 환경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유럽은 진짜 유럽에서 인터넷 방송은 꿈도 못 꿔. 유럽에서 가능했던 데가 딱 두 곳이야. 영국의 히드로 공항하고 그 다음에 그 독일의 공항 두 군데만 인터넷 생방송이 잠깐 가능했고 나머지는 택도 없어. 예, 예. 나머지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인터넷 용도가 그냥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는 정도야.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는 정도이고 주로 문자 주고받는 용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막 인터넷으로 그 많은 정보를 막 공유하고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보고 채팅을 하고 이런 건 상상도 못해.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별로 잘 안 쓰나 봐. 스마트폰 자체를 별로 잘 안 써. 그리고 이제 주로 책 읽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어도 우리처럼 계속 쳐다보질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 스마트폰을 쳐다보잖아요. 지난번 중국 가니까 중국도 그렇더라고. 스마트폰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일본도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꼭 들고 다니는데, 유럽 사람들은 주로 가방에 넣고 다녀. 가방에 넣고 다니고, 꺼내서 잘 안 봐. 꼭 필요할 때 자기가 통화할 때라든가 이럴 때만 보고, 굳이 스마트폰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주로 이렇게 전화기도 잘 안 써. 전화기도 잘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자연을 보고 책 읽고 공원에 앉아있고 이런 거 좋아해. 예. 몰라, 내가 갔을 때는 그랬어. 13년에 내가 갔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굳이 인터넷 환경을 우리처럼 막 개발하지 않아. 그게 좀 차이야. 유럽 사람들이 노트북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보단 노트북을 쓰고, 노트북은 이렇게 길에서 잘 안 써요. 노트북을 길에서 쓰는 것보다 사무실에서 쓰거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쓰지, 그렇게 우리처럼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막 이렇게 만지고 가고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유럽은 아무렇지도 않게 애들더러 스마트폰,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법으로 금지하고 그래.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건강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건강에는 되게 좋은데, 미국 버전 나중에 나왔는데, 하여간 이제 그래서 이 유럽에 가서는 인터넷 생방송은 불가능하고, 뭐 유럽에서는 뭐라 그러나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로 사진 올리는 건 가능해.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사진 올리고 글 쓰는 거는 가능한데 그것도 좀 걸려. 시간이 좀 걸리고. 근데 중국이 인터넷 환경이 좋아. 중국의 인터넷 환경이 진짜 좋아요. 근데 중국에 가서 그 텔레그램을 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 거야. 근데 중국에서는 페이스북은 시간이 걸려. 뱅뱅 돌아. 근데 페이스북에 한번 딱 들어가면, 접속이 딱 되면 그때부터 잘 돼. 그러니까 그게 그러더라고. 자국민은, 중국 사람들은 페북 접속이 안 된대. 중국 사람들은 페북 접속이 안 되고 외국인만 되는 모양이야.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접속하려면 오래 걸려. 신기하더라고. 그 텔레그램은 바로 접속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인터넷 환경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되게 놀랬어. 중국에 그렇게 인터넷 환경이 잘 돼 있는 거는 몰랐어요. 그래서 중국이 그 뭐라 그러나 인터넷 환경도 잘 돼 있고 공항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중국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중국을 무시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미국 여행 중에 만난 중국인들은 페북을 하던데요. 당연하죠. 미국에서는 페북을 안 막으니까.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페북 접속이 안 돼.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이 페북 접속이 잘 안 돼요. 통제예요, 철저히. 신기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중국인들이 페북으로 접속할 수 있지. 미국 인터넷 환경이니까. 지금 성주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국방부하고의 간담회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고, 경찰 3,000명이 성주 바닥에 깔려 있고, 김천 시민들이 버스 2대로 성주로 오려고 그러는데 진입을 못하게 막고 있대요. 그 김천 시민들이 버스 2대로 나눠 타고 지금 이제 국방부하고 이 성주 사드 대책위하고 비밀 회담을 하고 있는데 제3후보지에 반대하는 그 항의를 하러 김천 시민들이 버스 2대로 오는데 통제를 해서 못 들어오고 있대요. 예. 예. 경찰들이 엄청 많이 깔려있대요, 지금 성주에. 예. 완전히 이제 그 성주 군민이 45,000명인데, 경찰 3,000명이면 거의 10분의 1 가까운 숫자가 깔려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막 종북으로 몰아갖고 이제 거의 전쟁 수준으로 그러려는 모양이야. 성주 군민들이 자꾸 이러면, 이런, 이렇게 점잖은 사람들이 화나면 무서운데,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그죠? 예. 자, 오늘의 뉴스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또 노래 하나 듣고. 사드가 우리나라에 설치되면 네 대가리 위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거야, 등신아. 나 진짜 이렇게 모자란 애들 내 죄야.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원 가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화장해서 태우나에 뿌려다오.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원 가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화장해서 태우나에 뿌려다오.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원 가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화장해서 태우나에 뿌려다오. 아니 무슨 성주에 흉악범들이 숨어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을 3,000명이나 동원했대. 무섭네. 24개 중대면 4,800명? 진짜예요? 정말로 그렇게 많은 군대가 깔려있어요? 경찰이? 야, 자, 일단 오늘의 방송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예. 자, 지금까지 추천 업을 눌러주신 2367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자발적으로 추천을 눌러주신 2369분께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보고 계신 2700명 중에 한 4000명이, 400명이 지금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만큼 지금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제 거의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정말 이 제정신이 국민들이 제정신이 아닌, 이 그 정권을 바라보려니까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예, 또 이 성주에서 들어오는 소식, 들어온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주 진입로로 김천 시민들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막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3부지로 롯데 스카이라는 골프장을
확정 지으려고 하는 듯 한다. 예. 그렇게 되면 김천 혁신도시에 치명상을 입힌대요. 예. 예. 김천 이제 그 혁신도시가 이 치명상을 입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김천 시민들이 버스 2대로 나눠 타고 지금 이제 성주 군민들과 그 국방부의 비밀회담에 이게 그 의견을 개진하러 오고 있는데 성주에서 김천에서 성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경찰이 막고 있다는 성주 분들의 제보예요. 예, 이 뉴스로 나온 게 있으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 혁신도시 엄청 공을 들였는데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이 사드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배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어린 벗들에게 우리가 꼭 알려줘야 되는 진실이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의회 보고서에서도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 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건 부적합하다. 예. 미국의 국회에, 왜냐면 미국의 의회에 민주당도 있거든. 미국의 민주당도 있고 그 뭐라 그러나 사드 제작사에서 돈 받아먹지 않은 정상적인 의원들도 있으니 그 미국의 의회 조사국에서는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게 옳지 않다. 그런 보고서를 계속 15년부터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미국의 공화당의 그 의원들 중에서 그 사드 제작자에서 돈 받아 처먹은 새끼들이 계속해서 그 한반도에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반도에 배치할 거라는 설만 갖고도 그 사드 회사의 주식값이 올라가니까 그 지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와 있는 제임스 시링이라는 그 미사일 방어청장, 이 사람이 미국에서 자백을 했어요. 뭐라고? 사드 레이더는 지금 성주에다가 배치하려는 사드 레이더는 본토 방어용이다. 미국 방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지키는 용이 아니라 본토 방어용이라고 미국 의회에서 보고를 했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성주나 그 어디든 사드가 배치되는 곳은 중국과 러시아에 타겟이 된단 말이야? 어디든 중국과 러시아에 타겟이 되는데 그 타겟이 되는 지점에다가 사드를 배치해서 미국 본토를 보호해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미국 본토를 보호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뭐 한국전쟁 때 참전해준 거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야. 내가 그랬잖아. 한국전쟁에 참전한 숫자만큼 월남전에 참전했었다고. 빚 다 갚았다고. 그 뒤로도 75년부터 지금까지 2015년까지 40년 동안 미국의 그 쓰레기 같은 무기 사준 것만 해도 사채급으로 우리가 갚고도 남았다고. 원금의 10배 이상 갚았다고. 예. 사드는 한반도 방어 아무 관계 없다라고 예, 미국의 시링이 발표를 했어요. 예, 본토 방어용이야.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은, 우리가 이제 이 사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또 다른 많은 이제 그 사고들을 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저질러 놓고 이것들이 지금, 또 사고를 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넘어갈게요. 군 수뇌부, 사드에 쏠린 사이 줄줄이 사고친 국방부 직할부대.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군 수뇌부에서 그 사드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지금 이 직할부대들이 사고를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군 의료기관으로 사망자 이송. 군 관계자가 16일 경남 창원 시내 병원 응급실 앞에서 진해 수리창에서 발생한 잠수정 폭발 사고로 숨진 해군 부사관을 해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모습을 취재진이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자 서류철로 막고 있다. 자, 라는 기사가 났네요. 자, 이 국군정보사령부 잠수정이 수리 도중에 폭발하는 등 최근 군내 사고와 기강회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군정보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방정보본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의 사고라는 점에서 상황은 심각하다. 예. 한민국 국방부 장관 등 수뇌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경북 성주 배치에 올인하면서 군 전반에 관심을 두고 관리하지 못하는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군정보사령부, 즉 사령관 노상원 육군소장이 있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운영하는 특수잠수정이 16일 어제 경남 진해 수리창에서 장비 검사 도중 폭발해 장교와 부사관 등 승조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폭발한 잠수정은 갈매기로 불리는 코스모스급 특수작전용 잠수정으로 정보사가 운용 중이었다. 한마디로 정보 수집용 잠수정이었나봐요. 코스모스급 특수작전용 잠수정은 10명 내외의 특수요원이 탑승해서 적진 정찰 및 기뢰 봉쇄 등 특수전 임무를 수행한다. 또 폭탄 조작, 수중 운반, 폭파 등을 이수한 특수요원들을 작전 지역까지 이동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사고 잠수정은 노후화돼서 수년 내에 퇴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잠수정 관리 등 소속 부대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 그 다음 밑에 지금 군 검찰은 최근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해서 국군 심리전담 간부의 사무실과 자택 관련 업체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뭐요?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이거 알지? 대북 확성기 뭐였어? 최종 병기라고 그러면서 지랄 연병 떨었던 그 확성기 그거 슈렉 그 녹색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던 그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이걸 둘러싸고 비리 의혹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국군 심리전담 간부의 사무실과 자택 관련 업체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국군 심리전단은 대북 활성기를 운영하는 조직으로 확성기 도입 사업도 담당한다. 군 검찰의 심리전단 압수수색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후 군이 대북 심리전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초에 180억 원 규모의 신형 확성기 40대를 추가 도입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는데 심리전단에서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조정을 해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하여튼 진짜 이 잡새끼들 진짜 이 잡놈들 국방부 예산은 그냥 눈먼 돈인 줄 알아. 이 잡놈들이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방산 비리만 해도 지금 100조 원이 넘는다는 거 아니야. 현재까지 의혹이 불거진 것만. 대북 확성기 확대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긴급 추진된 사안이란 점을 감안하면 관련 비리는 군 기강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이제 이 박근혜 늙은 오빠들이 뭐 관여했겠지. 나눠 먹지 않았겠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군의 전략 자산을 도입하는 사업에 비리 의혹이 포착된 것이기도 하다. 이런 건 이적 행위라 그러죠. 예. 전략 사업에 군 비리가 개입됐다는 얘기는 이거 이적 행위야. 관련자 이거 전부 다 군법에 회부해야 돼. 군 검찰은 확성기 제작 기술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거 봐. 확성기를 그러니까 가령 어느 수준 이상 아주 높은 수준의 회사에게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기준을 조정한 게 아니라 확성기 제작 기술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 항목을 조작하고 사업비를 부풀렸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진짜 이 수박 씨발라서 18통을 진짜 씨팩을 해가지고 진짜 이 면상에다가 진짜 문질러버릴. 확성기 제작 기술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 항목을 조작하고 사업비를 부풀렸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응? 국군 확성기가 10km 떨어진 곳에도 들어도 받아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한 가청 성능을 원했지만 문제가 된 회사 제품은 도달거리가 3km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빼먹은 돈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놓고 박근혜가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 100억이 돈 아깝다고 그거 특별조사위 활동 연장 못한다고 지금 새누리당이랑 박근혜가 지랄 생쇼라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나 머리가 너무 아파. 어저께 되게 너무 열이 올랐나봐. 지금 또 막 눈에서 열이 차고 오르고 있어. 이 개새끼들 진짜. 이 개들이 무슨 죄야. 이 잡새끼들. 한국군 그 다음 이건 또 다른 거야. 국방정보본부 허위 발표. 이거 뭐래? 한국군 국방정보본부 얘네들은 지난 3일에 북한이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만 이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박근혜하고 북한이 짜고 친다 그랬지? 2발 쐈는데 왜 한 발 쐈다고 발표했어? 내가 뭐라 했어? 얘네 뭔가 수상하다 그랬지? 예. 얘네들은 지금 북한이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한 발만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국방정보본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려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에 미 전략사령부는 북한이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 발은 일본 영해에 떨어졌고 다른 한 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며 폭발한 노동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사드의 효용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합참 정보 파트가 첫 번째 미사일 발사 실패를 숨기는 등 관련 정보를 왜곡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지금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있는 거야? 정말. 자, 이게 끝이 아니야.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서 지난 6월에 청평 국군병원을 찾았던 육군 김모병장은 왼팔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다. 군의관이 소독력 에타론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오는데 소독력 에탄올을 수술용 조영제로 오인해서 김 병장에게 잘못 주사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김 병장에게 주사액을 잘못 주사한 군의관과 에탄올을 전달한 간호장교를 군 검찰에게 수사 의뢰했다며 김 병장에게 군인 장애 보상 2급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병장은 곧 의병 제대할 예정이다. 아니 이거 왼팔이 마비됐는데 이건 어떡하고? 왼팔이 마비된 건 어떻게 하고? 그냥 이걸로 떼는 거야?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 군 병원을 찾았던 육군 병사가 엉뚱한 주사를 맞아 왼팔이 마비되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감찰 조사 결과 청평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 A 대위는 소독용 에탄올을 수술용 조영제로 오인해 김 병장에게 잘못 주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 왜 이러는 걸까요? 어제 원인 미상의 잠수정 폭발 사고도 놀랄 일이었는데 이 군 병원에서 벌어진 의료 사고 역시 만만치 않게 충격적입니다. 목 디스크 치료를 받으러 온 병사에게 원래 넣어야 할 약 대신 엉뚱한 주사를 놓은 겁니다. 바로 소독용 에탄올을 주사한 거죠. 지금 그 병사는 왼쪽 팔이 마비된 상황이라는데요. 피해 병사의 어머니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아니 지금 아들의 몸 상태는 정확히 어떤 건가요? 팔이 지금 왼쪽 팔이 손가락만 지금 겨우 까딱거릴 수 있는 정도고요. 예. 지가 물건을 들거나 팔을 옆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돼서 거의 왼쪽 팔이 아예 못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손가락 까딱까딱하고 어깨 전체를 그냥 들썩거리는 정도만 가능한. 네네. 사고 발생한 게 지난 6월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2달 치료를 받은 건데도 상황이 그 정도밖에 호전 안 됐습니까? 네. 얼마만큼 돌아오냐 이거는 무의미하대요. 그냥 정상적으로 안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셔서.
정말 심란한 상황이네요. 그야말로 23살 청년이. 네. 사고가 발생한 그때로 가보죠. 네. 그러니까 네. 제대를 한 달 앞두고 네. 목 디스크가 심해졌나 봐요. 치료를 받으러 군병원까지 간 걸 보면. 네,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도 많이 아프고 팔도 거의 어깨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팠대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됐는데 목 디스크라고 이제 판명이 났고 예, 예. 그쪽에서 이제 뭐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자고 해가지고 그거를 시행을 하기로 했고 이렇게 의료 사고가 난 거거든요. 청평 국군병원에 간 겁니까? 네네. 예. 수술장에서 벌어진 일인 거죠. 네. 예. 근데 소독용 에탄올로 주사를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 왜 그 소독할 때 쓱쓱 닦는 용 그걸 말하는 겁니까? 그 관절경 내시경 수술하는 게 있대요. 그 내시경. 내시경에 예, 그 카메라 같은데 예. 그 안개가 끼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그 에탄올이래요. 그러니까 이 에탄올이 사람한테 쓰이는 에탄올이 아닌 거예요. 아, 수술 장비 닦는 그러니까 소독용 네. 에탄올이에요. 그걸로 그럼 몸에 주사를 맞은 겁니까? 네, 그걸 바로 신경에 주입한 거거든요. 진짜. 씨.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이게 엉뚱한 게 들어갔다는 걸. 아,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머리 아프고 구토를 이제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피까지 토하게 되고 예. 호흡 곤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니 제가 아들이 정말 한참 건강할 때 아닙니까? 네. 그랬던 아들이 더군다나 또 저희 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군대 입대할 때까지도 저랑 같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노릇을 거의 하다시피 한 아이인데 그동안에 이제 군에 갈 때까지는 예. 제가 이제 여기 구미에서 현재 전자 관련 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엄마랑 같이 일하고 싶다고 여기 올라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구미의 그 전자 공장에서 네네. 전자 부품 조립하고 뭐 이런 일을 했던 거군요. 네네. 아유,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제대해서 제가 엄마 도울게요. 엄만 좀 쉬세요. 이랬던 아들인데 아들은 그 속이 또 어떨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저한테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뭐가 미안하다고? 이제 지가 이렇게 이제 엄마한테 상처를 드리니까 너무 죄송하고 엄마 나중에 나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아, 그 소리에 정말 저는 너무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 참. 아, 정말 씨발이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다가 어떻게 다니다가 군대 간 겁니까? 아니요, 저희 아들이 이제 집안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 예. 공고를 나와가지고 바로 취업을 했고요. 공고 나와서 아버님이 안 계시는 상황인가요? 예, 예.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야말로 믿고 의지하는 아들이었는데 지금 왼쪽 팔을 아예 못 쓰게 됐으니 이거 참 잘못은 인정합니까? 군병원에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의료 과실이라 하고 예. 저희 아들이 이제 돌아올 때까지 예. 최선을 다하겠다고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던 분들이 음. 군의관은 간호장교가 전해준 약만 주입했을 뿐이다. 그 나는 억울하다. 예, 지금 예. 이렇고요. 그 간호장교가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제 그 군의관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주사기로 뺄 때 에탄올이랑 그 조영제 그 점성이 다르대요. 아, 서로 그러니까 내 잘못은 네네. 아니다. 그러니까 군의관이 나를 너무 믿은 것 같다. 지금 참. 이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여기 청평병원에 그 병원장으로 계셨던 그분은 예. 전화가 와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자기들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으니까 예. 어쨌든 이거 제발 언론에만 알리지 말라. 언론에 만약에 알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다. 아, 언론에는 제보하지 말아라. 대신 우리가 네. 확실하게 보상은 해주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예. 충분하게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는 걸 뭐든지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제보를 3개월 후에 하신 걸 보면 뭔가 지금 상황이 네, 이제 저희 아들이 그 퇴원을 놔놓고 이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연락을 드리니 예. 그 군병원에 이제 그 병원장께서는 지금 현재 병원장 자리에서 내려와 있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이제 현재 군에서 나오는 장애보상금이라는 게 다고요. 예. 얼마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장애보상금이라는 게. 2급으로 판정이 됐는데요. 예.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그게 한 1,000만 원 가까이는 된다고 해요. 1,000만 원. 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정말 밝은 아이인데 점점 갈수록 웃음도 잃어가고요.
정말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게 보내고 있거든요. 예. 아, 예. 어머님이 힘을 내셔야 아들도 버틸 수가 있으니까요.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요. 네. 예.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저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세요. 제발 저희요. 이렇게 뭐 알려진다고 해서 저희가 좀 많은 혜택을 누리거나 이런 거 바라지 않거든요. 정말 저희 아들이 이미 의료사고가 이런 사고가 났지만 다시는 정말 이런 사고가 안 났으면 그럼요. 다른 부모님도 정말 마음 놓고 군대에 아들도 보낼 수 있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용기 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일단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영제를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소독용 에탄올 주사를 맞아서 팔이 마비된 병사의 어머니 먼저 만났습니다. 군에서의 의료사고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닌 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 연결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세요. 동시에 군인권센터의 운영위원을 맡고 계시는 김대희 운영위원 연결합니다. 김대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대희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실에 조영제 통하고 소독용 에탄올 통이 나란히 있었던 건데 간호장교가 그 통을 통째로 의사한테 넘긴 겁니까? 아니면 주사기에 담아서 넘겨준 겁니까? 뭐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사기통으로 약품을 뺀 다음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할 때는 뭐 메스, 조영제 이런 식으로 네. 의사가 손을 벌리면 거기에 간호사가 넘겨주는 건데 네. 이 간호장교가 두 개의 통을 헷갈렸던 거군요. 네, 1차적으로는 간호사가 실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군의관의 잘못도 일정 부분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부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네. 주사기에다가 잘못된 약을 넣었더라도 그걸 받아든 군의관이 네. 주사기 안에 용액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어려웠을까요? 알아차리기가? 사실 라벨이 적혀있는 이른바 이름이 적혀있는 그런 약통에서 뺄 때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을 특별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주사기통에 담긴 상태에서는 확인이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약을 쓰기 전에 약품 네. 이름 확인하는 건 이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초보적인 수준의 실수가 왜 이 군병원에선 일어났던 건가? 왜라고 생각하세요? 추측하세요? 네,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민간 병원에서도 예전에는 그런 실수가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수술 과정 후에 꺼즈를 놓고 나온다든가 예. 이런 일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이제 그거를 공론화시키고 그거를 없애기 위한 구조적인 시스템들을 마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누군가가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과정들을 조금씩 설립을 하면서 그런 실수들이 적어진 거죠. 예. 하지만 군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도 없고 의지도 사실은 뭐 예전부터 계속 동일한 사고가 벌어진다고 보면 의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민간 병원에서는 그런 이제 약품을 네. 보면서 확인을 해서 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관리자가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체계적으로 돼 있단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노력이 병원마다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예. 그런 게 아니 인력이 그렇게 부족해요, 군병원? 사실 군병원 인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같은 경우는 간호사관학교 출신이 거의 대부분인데 예. 1년에 약 70명 정도가 답니다. 어, 그다음에 군의관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양성된 군의관을 다 의무복무 형태로 받는 거기 때문에 1년에 600에서 700명 정도밖에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한 해 의사도. 장병이 몇 명인데 지금 70만 장병이 있는데 예. 한 해 군의관으로 들어오는 숫자는 600명 내지 700명밖에 안 됩니다. 그 군의관들이 일반 부대에도 다 계셔야 되고 그렇죠. 숙련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도 이제 일선 병원에서는 혼자 집도를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거기다 더 문제는 뭐 이번 청평병원도 그렇고 사실은 의사나 간호사 이외에도 예. 수많은 의료인들이 필요합니다. 네, 간호사 숫자도 많아야 되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군병원 같은 경우는 뭐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는 방사병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의무병 이런 식으로 그냥 학생 과정에서 군에 입대한 사람들이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 숙련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른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의료 행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니, 간호장교 70명이라는 얘기는 이건 좀 충격적일 정도인데 더 뽑으면 안 됩니까?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지만 안 뽑고 있는 거죠. 그냥 이 정도도 보니까. 대충 굴러는 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해야 될 일을 예. 의무병이 대신하고 간호장교는 그 의무병들을 관리 감독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대책이 시급할까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전문 인력을 단기간에 급하게 늘리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후방부대라든가 의료자원, 민간의 의료자원이 있는 데서는 예. 민간의 의료자원을 충분히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자유롭게 아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예. 그러다 보니 기다려서 일부 몇 안 되는 군 의료기관을 갈 수밖에 없고 예. 거기에는 인력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끊임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악순환이군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군 전담 의료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의 전문이면서 군인권센터의 운영위원이세요. 김대희 운영위원 만났습니다. 우리 조카가 며칠 전에 군부대에서 나왔잖아요. 며칠 전에 제대를 했다고. 정말 미안하게도 이런 뉴스를 들으면 우리 애가 무사히 나와서 다행이다 싶은데 만약에 내 조카가 저런 일을 겪었다면 미쳐버릴 것 같아. 입장을 바꿔서 얘가 지금 병장으로 한 달 남겨놓고 일을 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마음을 못 놓겠는 거야. 이 거지 같은 나라에서 군 생활하다가 다치면 젖꼬라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군 부상, 군 사망, 이 유가족들이 너무 많아. 아무런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박근혜가 그걸 뭐라 그래. 이번에 개각을 하면서 기어이 끼고던 우병우의 아들, 예, 우병우 수석 아들 의경 복무 특혜 정황 드러나.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의 의경 복무 기간, 이제 의경을 간 거야? 요즘은 의경도 아무나 못 가. 신청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래. 시험 봐서 붙어야 돼. 근데 붙고 떨어지고의 기준도 잘 몰라. 근데 그나마 이놈이 의경을 하면서 보직 및 외박에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무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의원이 1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청 이상철 차장의 관용 차량의 운행일지를 분석한 결과 우수석 아들인 우모 상경은 올 1월부터 7월 말까지 약 7개월 동안 실제 운전을 한 일수는 103일로 확인됐다. 200일이 넘는 기간 중 절반 정도만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우상경은 현재 9박 10일 정기 휴가 중이다. 우상경이 운전을 하지 않은 날짜는 주말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동안 주말인 토, 일요일 일수는 총 51일인데 이 중 운전을 한 날짜는 13일에 불과했다. 통상 서울 시내 주말 집회가 많고 서울경찰청의 차장이 집회 시위에 집중 관여해야 되는 위치임을 감안하면 주말에 운전병이 운전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운전을 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기간에 휴가나 외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월별로 살펴보면 우상경은 1월부터 7월까지 모든 달에 3일 이상 연이어 운전을 하지 않은 날이 존재했다. 1월부터 7월까지 7일간 운전 실적이 없고 구정이 포함된 2월에는 3일부터 11일까지 9일 동안 운전 실적이 없고 3월에는 1일부터 6일까지 6일,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등 총 12일간 운전 실적이 없다. 4월의 경우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15일간 운전 실적이 없었으며 5월에도 3일, 4일 등 총 7일간 운전을 안 했다. 6월은 12일부터 5일간, 29일부터 5일간 등 총 10일간 운전을 안 했고 7월 7일부터 4일간,
15일부터 3일간 운전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이상이 연이어 운전 실적이 없는 날짜는 총 67일에 이른다. 우상경은 올 7월 정기휴가 10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기간 이외에는 그 이외의 휴가는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2달에 한 번 3박 4일의 정기 외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7월까지 총 12일의 정기 외박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운전 실적은 우상경에게 외박이나 외출 등의 특혜뿐만 아니라 복무 환경에도 특혜가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들로 태어나 똑같이 국방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직별로 이 같은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누가 대한민국을 공정하게 생각하고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겠는가라며 이번 기회에 병역 이행에 있어서 대한민국 1%에 집중된 특혜를 낱낱이 공개해 불공정과 특혜가 만연된 군대 불평등을 확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니 이놈의 언론사는 도대체 어디야 이게? 파이낸셜 뉴스? 아유 이게 그냥 눈들 데가 없네. 그냥 광고가 너무나 야해가지고. 예, 좌우지간. 이렇게 지금 권력자의 자식들은 이름만 형식적인 군생활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아버지 없고 가난한 정말 가장처럼 일하던 애들 잡아다가 한쪽 팔 못쓰게 만들어서 내보내면서 언론에다 공개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애 마비가 풀리지 않았는데 책임도 안 지고 이게 대한민국 군인이야. 그래놓고 이렇게 돈이 없는 이유가 뭐야? 이런 보상 제대로 안 해주는 이유가 사드 같은 미국의 쓰레기 같은 무기 사들이느라고. 국방비를 30-40조씩 쓰면서 사드 같은 쓰레기 무기들 그런 거 사들이느라고 돈을 다 쓰는 거야. 그래서 6.25 때 쓰던 수통을 아직도 쓰다가 걸리고 그 지랄을 연병을 하고 있는 거지. 이명박 때부터 군인들 사용하는 그 군화가 그게 또 불량품 들어와가지고 지랄 연병을 했지. 지금 또 사고 났다는 얘기가 있어. 지금 진해에서 또 사고 났다고. 한 명 또 죽었다. 이래놓고 이 새끼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입만 열면 안보 국방 야! 주둥이로만 국방 주둥이로만 안보. 군대도 안 간 박근혜가 대통령을 할 거면 총리라도 군대를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총리라는 것도 군대 안 갔다 왔어. 그래놓고 지금 사드 배치한다고 지랄이야. 안보 지역 이기주의로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대통령 총리라면서 이 쓰레기 같은 것들 아주 그냥.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되지.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병우 이야기에서 여러분 지금 그 혹시 뉴스 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 무슨 MBC에서 이석수라는 사람의 SNS에서 보니까 이석수가 수사 과정을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SNS로 알려줬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 얘기 아세요? 그러니까 이석수가 누구냐? 이게 지금 이제 우병우라는 이 그 박근혜 오른팔이 박근혜하고 아주 각별한가 봐. 뭔가 약점을 잡혔는지 좌우지간이 우병우가 문제가 많고 의혹이 계속 드러나는데 박근혜가 이제 우병우를 안 자르려고 막 야당에서 우병우를 자르라고 그러니까 새누리당까지 자르라 그랬어. 근데 자르기 싫으니까 특별감사라는 걸 시켰어. 그래서 특별감사관으로 이석수란 사람을 이제 앉힌 거야. 그리고 얘가 이제 셀프 감찰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가 특별히 지목을 해서 얘가 특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특정 언론사의 기자하고 SNS로 아마 카톡이나 이런 걸 했겠지. 주고받은 거야. 수사 과정을. 그럼 그걸 MBC에서 특종을 냈어. 근데 개인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MBC가 어떻게 가졌냐는 거야. 그리고 얘랑 SNS로 주고받은 그 기자는 누구냐는 거야.
근데 이 MBC에서 이걸 보도하면서 어느 언론사 기자인지는 밝히지 않았어. 어느 언론사 기자인지 밝히지 않았고 좌우지간 특종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특별감찰관이 수사 결과를 개인에게 공개하는 건 징역 5년짜리 중범죄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개인 간의 통화 내용을 언론사에서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도 징역형이야. 좌우지간 지금 MBC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석수가 뭔가 특별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왜? 이석수가 며칠 전에 이 우병우 아들의 의경 특혜 이걸 조사했다는 거야. 우병우 아들의 의경 특혜 부분에 대해서 요 경찰청 차장을 불러다가 조사를 했대.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금 MBC가 어젯밤부터 오늘 그 일을 터트린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목에 써놓은 우병우 이석수로 지금 야바위 중이냐? 이게 뭐냐? 범인은 우병우야. 우병우와 그 아들. 근데 우병우의 아들의 의경 특혜를 이석수가 조사를 한 거야. 그러자 갑자기 MBC에서 이석수 나쁜 놈! 이러면서 보도가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려막기 하는 야바위 하는 거 아니냐? 망치 부인님 고소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변호사한테 물어봐. 어디서 지금 나한테 들이대. 고소당했으면 차분히 사과를 해도 봐줄까 말까인데 사과를 해도 못 봐주는데 어디 와서 따지고 지랄이세요. 에? 고소한 이유를 듣고 싶어? 우리 변호사한테 물어보든가 변호사 만나기 싫으면 검찰한테 책임을 지든가. 검찰이 시키는 데로 가서 벌을 받아. 네, 중계방에서 웬 쓸데없는 인간이 시비를 걸어서 왜 고소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대. 쥐가 막말해놓고 어디 와서. 자, 좌우지간 지금 이석수로 논점을 흐리려는 거야.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 자, 지금 우리 서민의 자식은 지금 소독약을 주사 맞고 한쪽 팔이 영구 장애를 입었는데 아무런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지금 받고 나와야 돼.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박근혜 오른팔 우병우의 자식놈은 스포츠카 타고 그것도 제일 비싼 몇 억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의경을 다니면서 온갖 섹쇼를 하더니 그나마 근무 시간도 절반밖에 안 했다는 거야, 근무를. 그래서 그 비리에 대해서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했더니 조사를 했더니 바로 지금 얘 SNS가 털렸다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SNS 내용을 일반 방송사에서 털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기자가 주고받은 내용을 MBC에게 제보했거나 아니면 권력자가 수사를 핑계로 해서 그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래서 이 MBC가 그 자료 출처를 밝혀야 돼.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 기자가 모 언론사 기자라고 얘기해서 기자를 보호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기자로부터 직접 파악했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이 기사는 나는 이제까지 기사에 쭉 얘네들이 하는 작전의 레파토리를 볼 때 이건 결국은 이제 누구한테 이석수가 팍 화를 내면서 그 SNS 내용을 어디서 얻었냐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박근혜가 정보기관을 통해서 빼낸 정보냐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한참 하다가 결국 기자가 줬어 라고 얘기하려는, 그러면서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야바위야, 야바위. 좌우지간 우병우를 지금 문제 핵심 뭐냐면 어저께 박근혜가 개각을 발표했는데 그 개각을 조선일보도 욕하고 중앙일보도 욕했어. 동아일보만 욕을 안 해. 어제 그 개각에 대해서 조선일보도 동아일보도 지금, 그러니까 조선일보랑 중앙일보는 욕을 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지금 이제 욕을 안 한 상태야. 그런데 좌우지간 어제 개각으로 우병우를 재신임했다고 발표를 한 거야. 우병우를 재신임했다는 지금 발표를 한 건데, 그로 인해서 지금 비난이 박근혜가 우병우를 재신임했다! 이러면서 이제 박근혜가 욕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사건을 지금 막 야바위를 하는 거야. 이석수, 우병우 둘 중에 어떤 놈이 나쁜 놈이야 이러다 우석수와 MBC의 논란으로 몰아가다가 나중에 그냥 기자가 깠어. 그래서 누구를 가리려는? 박근혜와 우병우 조. 요걸 가리려는. 거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혹이 든다 이런 얘기지. 합리적인 그런 의혹이 든다. 합리적 의심이 든다.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석수 SNS 논쟁은 내가 볼 때 그 우병우를 끌어안치기 위한, 그러니까 배경은 그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SNS가 털린 이유는 우병우 수석의 아들의 의경 특혜 복무에 대한 조사를 한 거야. 이 특별감찰관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검찰로 넘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야. 그 SNS 대화 내용에 보면 우병우 아들의 그 의경 특혜 문제를 계속 우병우 수석이 버티면 검찰로 넘기겠다. 요런 내용이 대화 내용에 있는 거야. 이 SNS 내용에. 근데 그 내용을 MBC가 특정 그 특별감사 내용을 왜 특정 기자에게 불었냐? 그래서 논란을 일으키는 거야. 중요한 건 그 핵심 내용이잖아. 우병우의 자식이 특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간 건데 이걸 특별감찰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징역 5년을 가야 된다라는 게 MBC의 주장이고 이석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버티고 있는 거야. 이석수는 그런 적 없다. 왜냐? 만약에 이 증거 자료가 사실이려면 SNS 내용을 MBC가 까야 되고 그러면 주고받은 기자가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 이제 이 사람이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건 아마도 그 기자가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증거 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병우를 살리기 위해서 MBC를 통해서 이석수 SNS 건을 문제를 터뜨리고 그래서 박근혜와 우병우는 씩 무대 뒤로 가고 이석수하고 MBC 사이에 공방을 하다가 또 다른 사건을 딱 터뜨려서 씩 넘어가려는 사고로 사고 막기 야바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런 상황인 거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제 개각에 대해서 심지어 조선일보도 욕을 한 거야. 그럼 어제 개각의 의미가 뭐냐? 어제 개각의 의미가 뭐냐?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호춘님, 7609님, 노경혜님 외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깝다. 네, 맞습니다. 그 청춘이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나라 지키겠다고 군을 간 건데 거기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하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자꾸 이렇게 남자들은요, 사실 이렇게 군대 얘기 나오면은 자꾸 옛날에 군대 생활했던 거, 그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그렇죠. 그때도 안 됐는데 왜 지금도 안 될까? 지금도 왜 안 될까? 네, 왜 인력은 늘 부족한가? 네. 사고가 늘 나는데 왜 해결이 안 되나? 너무 첨단 무기만 사느라 그러시는가? 그러게요. 예, 첨단 무기 사는데 들어갈 돈의 반이라도 좀 이런 데 투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개각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개각.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이 세 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예. 이 장관 3명만 교체하는 미니 개각이었는데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미니 개각,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미니 개각. 그러니까 조윤선 문화부 장관, 김재수 농림부 장관, 조경유 환경부 장관, 물론 내정자입니다. 개각폭은 작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 예상보다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된다기보다는 그 개각의 내용, 질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좀 반발 여론이 강하냐 하면은 총선 참패 이후에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전면 개각과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나왔거든요. 국정을 쇄신해야 되기 때문에 전면 개각해라 이런 거였죠. 네. 근데 총선이 8개월 전이에요. 예.
꼽힐 때 선거를 했는데 지금 폭염이 한풀 꺾일 때까지 개각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개각을 발표했는데 달랑 3개 부처 장관만 교체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실망이다. 또 신용내기 개각이다. 찔끔 개각이다. 이렇게 야권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임금 피크제 노동법 개정 등으로 노동계 거센 반발을 샀던 노동부 장관도 위임이 됐고요. 예. 외교안보 라인도 모두 제자리를 지켰고 예. 현직 검사장이 비리로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로 대국민 사과를 했던 법무부 장관도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또 이물리한 행진공 친구. 논란을 일으킨 박승춘 보훈처장도 제자리를 미친 지키고 거야, 안 미친 바꿨습니다. 거. 뭐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각을 박 대통령이 1년 6개월 남은 임기 동안 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뭐 그런 뜻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뭐 여론의 반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국정쇄신. 어떤지 개각은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네. 감동 실종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무 감동 없는. 어쨌든 3개 장관만 바꾼 미니 개각.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송로버섯 샥스핀 개각이다입니다. 샥스핀 송로버섯 오늘 아침부터 또 나옵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개각이다 이런 뜻인데요. 아, 정서와. 뭐 송로버섯 샥스핀 개각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국민이 폭염 때문에 전기료 누진제 때문에 막 신음하고 있는데 뭐 여당 대표 특히 친박 여당 대표가 당 대표 됐다고 해가지고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거 내놨다.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잖아요. 정서를 너무 모른다. 뭐 이런 얘기 몰라도 나왔죠. 너무 모른다 이런 예, 이제 예.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각 역시 국민 정서를 외면한 개각이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사일선 총선 아마 10년 이내로 여당이 가장 참패한 가장 뼈아픈 총선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예. 또 어떤 방식으로는 국정쇄신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개각 내용을 딱 열어보고 뚜껑 열어보니까 전혀 국민 여론과 또 여당 내부에서 나왔던 그 여론과는 너무 다른 그 개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양도 거죠.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질적인 면에서도. 네, 보통 이제 개각을 한다 그러면요 거센 여론의 반발을 샀던 부처, 기강이 해이한 부처, 또 능력 없는 장관부터 바꿔야 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아 그래야지 뭔가 소통하고 있구나, 국민 여론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예, 예. 이번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 안보 라인, 뭐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뭐 한일 위안부 협상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잡음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곧 외교부 장관에서 5년 동안 임기 5년 동안 장관한다고 오병세 장관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외교를 이 그러고 지경으로 보니까 계속 만들어. 가네요. 네. 그리고 공무원들의 잇따른 기강예의로 몸살을 앓았던 미래창조과학부, 또 노동개혁 성과가 지지부진한 고용노동부 예. 다 그대로 있었고요. 특히나 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실상 재신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개각은 아니라 청와대는 개편입니다만 어쨌든 어제 발표가 같이 날 수도 있을 거다 뭐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아무 나지 소식 않고 없어요. 있습니다. 뭐 이러니까 야당과 국민을 대놓고 우롱한 개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래요. 첫 번째 행간 샥스핀 개각.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개각이다입니다. 참 낭만적인 노래 제목이 여기 왜 나옵니까? 이 조윤선 문체부 장관 내정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조윤선 장관. 뭐 조 내정자는 뭐 현 정부에서 장차관급에 임명된 게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그러네요. 여성부 장관 입각을 했었죠.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대변인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끝나나 했더니 정무수석 했죠. 그리고 또 이번에 문체부 장관까지 임명이 됐습니다. 예, 예. 이건 뭐 언론에서는 진기록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제가 볼 땐 거의 기네스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팔방미인인 것 같아 이분은. 조윤선 내정자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다 수 있고. 통달하신 분 같아요. 여성 문제도 잘 알고. 또 문체부 장관 임명하는 할 때 왜 임명했냐 뭐 이렇게 보니까 청와대가 예. 문화에 굉장히 소양이 깊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하던데요. 아, 또 차관급 인사 4명 중 2명은 또 청와대 비서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쯤 되면 친박 재활용 인사다,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심지어 보수 언론에서조차 지금 이런 얘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어제 거예요. 개각 직후에 문화일보 사설 제목이 뭐냐면요. 이 정도 개각으론 임기 말 국정 동력 추스르기 어렵다 이거였고요.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조선일보요? 네. 뭐라고요? 사설 제목이요. 이런 맥 빠지는 개각. 이게 사설 제목입니다. 조선일보가. 예. 1년 전 정무수석에서 경질되고 여당 경선에서도 떨어진 사람을 이 조윤선 장관 얘기하는데요. 예, 예. 다시 장관에 기용하는 것을 보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특히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박근혜스러워. 정무수석을 하다가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이제 자리 그만두고 나갔다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경선에서 당내 그래, 경선에서 다시 장관으로 온 떨어졌죠. 거잖아요. 예, 맞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생각 필요합니다. 마지막 행간은요. 세 번째 행간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말빨이 안 섰다입니다. 뭔지 알겠네요. 네. 지난 11일 상견례 자리에서 탕평 인사를 박 대통령한테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박 대통령이 사내 진미는 대접했을지 몰라도 이 대표 건의는 묵살했습니다. 이제 이 대표는 개각 직후에 박 대통령의 탕평 인사 계속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근데 앞으로 개각이 많아봐야 한두 번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뭐 결론적으로 이번 미니 개각은 야당도 불만, 여당 대표도 머쓱해진 개각이었는데요. 이 송로버섯 싹스핀 개각이 아니라 탕평 내각, 비빔밥 내각이 되는 날 언제 올 때가 있을까요? 좀 기다려집니다, 사실은. 김현주님 청취자, 더 이상 자기 사람 쓸 사람이 부족했던 건 아니냐. 돌고 도는 거 아니냐. 믿을 만한 이런 사람이 지적들 없었겠죠. 주시네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근데 여기 또 문제가 있어. 예. 무슨 문제냐 하면, 여기 나오나? 그 기사, 어떤 기사인데, 무슨, 저 기사를 많이 보니까 무슨 기사인지 기억이 안 나. 샥스핀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누군지 몰라도 계속 송로버섯만 문제를 삼았잖아. 송로버섯. 그래서 박근혜가 송로버섯 먹었다 그 얘기만 강조했잖아. 그런데 실제로 터졌을 때 문제가 된 건 샥스핀이었대요. 그 얘기 들었죠?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이 샥스핀이 상어 지느러미인데, 이 상어 지느러미 요리 때문에 1년에 7천만 마리의 상어가 살해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랑 EU랑 중국은 공식 석상에, 공식 만찬에 샥스핀을 퇴출하고, 그 다음에 캐세이 퍼시픽 같은 항공사도 샥스핀을 운송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게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공식 석상에서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가 샥스핀찜을 먹은 거야. 그래놓고 냉면 먹었다 거짓말했다가 들통이 났는데, 그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송로버섯 얘기만 한 거지. 송로버섯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샥스핀찜을 가린 건데, 사실은 그 샥스핀찜이 중국에서도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중국 관료 사회에서 만약에 공식 만찬에서 샥스핀을 먹으면 잘린다는 거야. 중국에서는 지금 공식 만찬에서 샥스핀을 해서 먹으면 공직에서 잘리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만큼 엄격하게 규제하는 그런 샥스핀을 이정현이랑 둘이 먹으면서 냉면 먹었다고 구라치다가 걸린 거야. 국제적인 망신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송로버섯 샥스핀 먹으면서 헬조선 금기시한 박 대통령. 자.